자, 이재명 대표가 사진에 나와 있는데 8월에 청구해 줄래?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우선 요청을 한다는 뜻인데요. 일단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1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어요. 굉장히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끝나고 나서 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어떤 영장 청구와 관련된 얘기를 또 꺼내놓은 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어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요, 검찰 조사, 네 번째 검찰 조사 받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백현동 관련된 건이잖아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사실 기정사실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이 정치권에서는요. 그리고 과연 그 청구를 언제 할 것인가? 이 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여야의 지도부가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8월 임시국회 중에 비회기 기간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체적으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지금 양당 간의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회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또 입법 폭주에 가까운 그동안 그 직회부된 법안들을 또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또 표명하기도 하고, 이 의사일정과 회기 문제는 양당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될 문제고. 자, 김성환 평론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박하원 원내대표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8월에 청구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영장을 줄 거면 8월에 해라. 그러면 회기일 중단해서 아마 비회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9월에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8월에 해달라는 건데 왜 8월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죠. 예. 헌법상 권리거든요. 근데 그것에 따른 절차가 바로 체포 동의안 국회 그렇죠. 표결 절차입니다. 국회 표결을 해야 되죠, 그거는. 네. 근데 그거를 건너뛸 수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가 검찰에 가서 그냥 영장 심사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예. 원래 형식적으로는 절차상으로는 국회 체포 동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표결이 반드시 국회가 있어야 열리고 한다는 겁니다. 있다라면 예. 그건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선 사실은 어차피 지금 검찰 수사가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간다면 예. 청구에 대해서 구속영장 심사를 외면하기 어렵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이미 천명한 것처럼 그러니까 포기를 예, 한다고 포기하고 했으니까. 영장 심사 받겠다고 예.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당내 분란도 만들어지고 국회가 시끄러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8월 말쯤에 비회기 기간을 며칠 둬서 임시국회니까 불패니까 그때. 그 기간에 차라리 구속영장을 쳐라. 어. 그러면 그때 가서 심사 받겠다. 당당하게. 예. 그럼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때는 비회기를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 안 된다는 아예 거죠. 비회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니까 그거는. 그냥 표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또 국회 표결하면 몇 표가 이탈이 됐니 반란표가 나왔니 뭐니 굉장히 그러면 시끄러워질 수 한마디로 있잖아요. 말씀드리면 민주당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이 뜻입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걸 원하고 있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겁니까?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방탄국회라고 계속 요구를 하다가 예. 국회 왜 쉬냐? 국회가 계속 쉬지도 않고 여는 것은 방탄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잖아요. 왜 쉬냐? 지금까지는 왜 안 쉬냐 그랬는데 지금 왜 쉬냐 그런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이 상황이 묘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대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분란일 수 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 자체가 어떤 시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거를 민주당 부담스러워하고 국민의힘은 내심 지금 어떻게 되나 볼까?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건가요? 그래서 지금 8월 요구를 한다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도 약간 그런 취지로 얘기했고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박광원 원내대표도 약간 8월 얘기 쪽으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에 대해서요.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매일 하시는 말씀 아니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법무장관으로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늘 조작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검찰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죠. 입으로는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미현주 전 의원님, 사실 기억을 돌려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 출석할 때도 저 시점을 놓고 약간 검찰의 신경전을 벌인 적도 있었고, 요번에도 구속영장 청구가 사실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 속에서 8월에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무슨 식당 예약합니까? 이 반응을 보였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 말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상에 서민들 중에서 범죄 혐의로 인해서 검찰에 출두하거나 예. 영장을 청구할 때 어느 누가 감히 그쵸? 저 이때 언제 해주세요. 불러주세요. 오. 자 언제 나가겠습니다. 언제는 뭐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 서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예. 사실은 비회기 때 청구했으면 됐으면 영장이 청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이유는 알겠어요. 예.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민주당 내 분열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도 또 회기 중에 오면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서서도 사실 분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예. 이제까지의 분위기를 봤을 때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이 이번에도 과연 이재명 대표의 편을 들어줄까, 손을 들어줄까? 부결시킬까? 예, 부결시킬까? 그거에 대한 자신감의 문제 또는 부결이 되더라도 이 표수가 더 중요하거든요. 아까 시사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표 대 몇 표로 부결됐느냐, 민주당 내 이탈표가 또 얼마냐. 그게 또 주목을 받겠죠.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 분열의 문제가 돼요.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요. 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뭡니까? 저는 법원의 부담 정도인데요. 예. 만일에 회기 때 이래서 본회의 통과를 돼서 영장 청구 심사에 실질 심사에 청구 나갈 경우에는 법원 입장에서는 국회가 이걸 공정하게 심의하는 거에 대해 동의했다라는 보다 훨씬 부담이 적어지지만 사실 어쨌든 제1야당의 당대표입니다.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는 예. 그 야당의 당대표가 와서 심사를 받는데 법원도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근데 비회기 때는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법원이 과연 심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물론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예. 법원은 그런 부담을 전혀 가지면 안 되죠. 예.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비회기 때이다. 8월에.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오늘 아까 윤재옥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면 뭐 우리가 굳이 왜 뭐 8월을 뭐 약간 이런 분위기 같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검찰이 영장을 과연 청구를 할지 한 다음에 언제 할지 이건 모르겠는데 한 다음에 언제 하냐 이거 가지고 또 정치권 굉장한 또 아마 공방과 실랑이 뭐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몰라요. 그냥 가정을 하면서 얘기를 해본 것 뿐이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요 지금 이른바 법카 의혹이 그동안 있었고 이것도 뭐 수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제보자라는 분이 어떤 얘기를 언론에 통해서 했어요. 오늘 이게 매일경제에 나와 있는 보도인데요. 이른바 김혜경 법카 의혹 공익 제보자 A 씨입니다. 근데 기자를 만나서 뭔가 상세한 얘기일 건데 그 중에 한 대목이 이래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사실은 이재명 대표다. 지금은 부인인 김혜경 씨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다. 그러면서 근거를 드는데 경기지사 때 집에서 쓰는 물건 대거 다 이 법카로 샀다. 그럼 뭡니까? 집에서 쓰는 물건이? 탁상시계, 뭐 커피 믹스, 집에 현관문, CCTV, 건전지 등 이걸 도청 매점에서 구입해 집으로 갔다. 뭐 이런 설명들을 구체적으로 오늘 합니다. 일단요, 이게 공익제보자 A씨의 어떤 설명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또는 이 대표 측에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일단 전제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희 교수님, 예. 일단 공익제보의 주장이에요. 이걸 전제로 좀 해보면
이거 도대체 무슨 사항이 있었다고 보이는 겁니까, 그럼 이게? 좀 뭐 이재명 대표는 장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싶어하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장렬한 모습이 안 되죠. 그 어떤 모습입니까, 이, 이거는? 이 제보자 A 씨의 내용들이라 그러면은 참 예. 이재명 대표는 되게 가난하게 사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재명 대표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치의 한 획을 긋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야당 한 축이죠. 제1야당이자 야당의 대표죠. 다수당의 예. 대표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제보자 A 씨의 말을 신뢰성을 갖고 보고 또 이 예. 말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예. 이건 정말 소인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일단 모습이 요거에 아닌가. 대해서 내용을 좀 예. 더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그렇죠. 이런 주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주장이 나왔죠.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그러면은 제보자 A 씨가 이게 매경에서 단독 보도를 예, 했다고요. 예. 제보자 A 씨의 말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느냐 예. 봐야 되겠죠. 여기 대해서 뭐 나중에 어떤 명백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정황 증거도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오래 전에 이재명 대표가 비공식적으로 채용한 의전 담당 비서였단 말이죠. 오. 이건 통상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의전 담당 비서를 채용했다 그러면은 예. 깊은 신뢰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많은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말의 진실의 예. 여부를 떠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요즘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너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야기했듯이 이재명 세트가 나옵니다. 뭐 이재명 세트가 뭐냐 그러면 호밀빵으로 만든 샌드위치. 이건 매일 아침에 드시는데 이걸 관용 카드로 썼다. 그것이 월 100만 원 정도다. 뭐 설명이 아주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지금 굉장히. 그다음에 지금. 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공짜 기름을 썼다. 관용차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개인차 기름을 사용했다.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직원용 과일이라는 얘기도 또 나옵니다. 이게 직원용 과일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예. 직원용 과일이 정말 직원들한테 수고했다 주는 과일이 예, 아니고 예. 공간에 올라가는 과일을 직원용 과일로 해서 이게 뭐 월 수백만 원 정도 예,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과연 오늘 어제죠?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뭐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고 극단적인 표현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와닿았던 얘기가 이재명은 죽여도 민생은 민생 살려라. 얘기를 했어요. 예, 이재명은 죽여도 민생은 예. 살려라. 이 말을 그대로 대입한다면 이재명은 죽어도 생필품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 이 상황에서 시점이 묘합니다. 예. 뭔가 좀 장렬하고 순교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이런 버커 의혹이 나와버리면은 예. 정말 쪼잔한 사람이 되는 뭐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좀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일단 공익제보자, 제보자의 어떤 설명, 주장이 나왔고요. 이것에 대해서 미상희 교수께서 그냥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비트셨어요. 아주 그냥 굉장히 비트도 꼬집으셨는데 일단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나오고 계신데요. 뭐 가서 이제 대변인단에서 활동도 하셨는데 아직 이 공익제보자의 이 얘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아직 별다른 입장 설명이 없는 거죠. 지금 아직은요.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민주당은 조금 당혹스러우신 건가요? 그럼 이 상황이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러면은?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 예. 내용에 대해서 이게 뭐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수사나 뭐 이런 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제 확인될 문제인데 예. 이미 그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그 배모 사무관 있잖아요. 배모 씨, 사무관이 이제 10만 4천 원 그 결제한 거 관련해서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최근에 1심이 나왔었죠? 예, 시효 때문에 이제 기소해서 유죄 판결이 났고 이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 수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수사해서 밝혀질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예. 다만 저는 이 사건이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예. 1년이 넘은 이 시점에 이게 왜 나왔는가? 그것도 교모하게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소환이 됐잖아요. 중앙지검 아. 반부패 일부에서 소환 예, 조사를 했는데 또 어제 또 공교롭게도 반부패 수사 2부, 3부에서 김용 전 부원장 재판 관련돼서 선관위 우리 선대위 관계자 2명 압수수색하고 예. 또 송 전 대표의 비서를 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또 이런 타임에 이분이 이런 저 제보자의 법과 관련 또 제보가 왔다. 인터뷰가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그냥 지금 뭐랄까 이렇게 그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답정 기소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거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 예.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저는 제보자께서 좀 더 뭐랄까 이렇게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수사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사 과정에서 진술하면 될 것을 또 과거 유동규 씨 하듯이 이렇게 언론의 인터뷰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 적절한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혹시요 이 복화 관련해서 또 이재명 대표 수사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 수사가 받을 가능성은 차고 넘치죠. 원래 뭐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항상 윤석열 예. 검찰은 수사를 해왔고 예. 또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언론사에다가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또 체포영장 쇼하고 예. 또 답정 기소하고 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조 속에서 이것도 조금이라도 연결고리가 있다라면 당연히 그 가능성은 뭐 넘친다 저는 생각합니다. 요거 그래서 마지막 민전주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기는 이제 답정 기소로 가고 지금 뭐 차고 넘치게 자꾸 뭐가 흘러나온다 지금 이런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아니, 답정 기소라는 건 좀 무리한 예. 주장이시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이 굉장히 정치적 희생양인 것처럼 아. 대선에서 대통령과 경쟁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난 너무 타협받고 대선에 있다. 져서 지금 이러는 거다라는 얘기 내가 대선만 반복적으로 했죠. 이겼으면 이런 일이 다 없었을 예. 텐데 그 얘기는 그럼 뭐 대선에 이긴 대통령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불법적인 일도 다 면죄부를 받느냐 아니면 대선에서 후보로 나섰던 사람들은 다 면죄부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다시 되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부적절한 얘기고요. 예. 지금 이 이재명 대표가 쓴 경기도지사 시절에 쓴 법화는 이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공직에 있는 본인이기 때문에요. 당사자가 업무 수행이나 관련해서 쓰는 예. 거는 얼마든지 뭐 식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타당한 것이고 어떤 것들은 타당하지 않은지를 그걸 따져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를 좀 조사를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예. 것이 이게 무슨 답정너로 무조건 이재명 대표 미우면 기소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그럼 그 편파 수사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예. 중앙지검장 뭐 검찰총장 시절에 특활비 문제도 지금 대단히 큰 문제로 되어 예. 있고 지난 대선 때 그 윤석열 후보 장모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 예. 관련된 의혹이 12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본부장 리스크라고 해서 12가지가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예. 지금 수사되고 있는 게 한 건이라도 왜 있습니다. 그건 안 하고 지금 이것만 이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 그 민주당에서는 이게 대선 패배자다. 예. 0.73%로 석패한 후보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선거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사한 적이 역사적으로 있습니까?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너무나 지금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하는 정치로 지금 예. 흐르고 있다.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저 김성환 평론가도 맞아.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의견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공간이란 개념을 어떻게 쓸 거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간을 일종의 사무 공간으로도 같이 활용하고 뭐 예. 급하면은 보좌관들이 와서 같이 회의도 하고 이렇게 예, 하기 예. 때문에 일종의 공간이라는 사적인 공간이면서도 예. 공적인 공간의 역할을 병행했다는 거예요. 어. 그런 과정에서 공간에 필요한 물건들을 샀는데 이건 결국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쓴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논리가 전개가 그런 되면 상황이 된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보시는 그럼 또 거네요. 다른 사람들, 그럼 다른 지자체장들의 공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예. 이런 문제까지 공평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올 수 있고요. 예. 그럼 그렇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원희룡 장관 오마카세잖아요. 또 오마카세 얘기까지 진짜 나가는군요. 이게 지사 또. 시절에 5년 이렇게 되면은 동안 또. 밥값을 1억 1천만 원 예. 썼다고 하고 오마카세 33차례에 걸쳐서 한 1,100만 원 정도 결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재명 대표도 바깥에서 알겠습니다. 좀 식사를 하시지 그랬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 요거 이런 저 생각이네요. 이상희 교수님께 요거 마지막 어떤 전체적으로 짧게 두 분이 말씀드리면- 말씀하니까 짧게 어떤 예, 뭐 예. 반론이나 뭘 주세요 그러면. 뭐 역사적으로 정치에 대한 뭐 대선 패배에 대한 역사적 예. 보복, 정치적 보복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이런 것이 전례가 없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실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바꿔 생각하면 역사적으로 대권 후보가 이처럼 많은 범죄 의혹 사실에 연루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해석을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건 자체들이 대부분이 뭐 대장동부터 비롯해서 예, 이 예. 사건이 여권 내부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고 그 야권에서부터 시작점이 시작이 된 어딘가? 거예요. 시작점부터 그게 예, 시발 예. 자체가 거기서부터 된 건데 여기서 정치 보복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법카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 9월 달 정도인데 예. 이인재 전 의원이 예. 법카에 대한 주범, 사용 주범은 김희경 씨가 아니고 이재명 그때 대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이재명 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셨다는 이게 거예요? 논점이 좀 다른데 뭐냐 그러면은 경기도가 그 카드를 누구에게 교부했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 공적 비용을 처리하는데 경기도는 경기도지사한테 교부를 했고 거기서 공적 비용을 처리하도록 했는데 도지사가 그 카드를 교부를 받아서 부인한테 줬고 부인은 그 수행 비서한테 줬고 이렇기 때문에 이 공금에 대한 공적 사용에 대한 이 카드 자체를 거기에 줬으니까 예. 주범 자체가 이런 걸 이재명 대표가 주범이다라고 이런 다른 각도에서 또 해석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게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위에 어떤 좀 더 진척된 상황, 뭔가 확인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